이번 영상은 S21 울트라와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 비교 영상이 되겠는데요. 영상이 꽤 깁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이게 아이폰이 좋은 게 뭐냐면 짐벌 들고 있는 것 같아. 짐벌에 촬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30프레임 촬영인데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30프레임 같지가 않고 마치 60프레임 영상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재미있다라는 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인물이 있어야 인물 모드가 되나봐요. 업데이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좀 재밌는 게 여기는 포커스가 안 맞고 여기는 맞아 있어. 이 정도 거리가 심도 표현이 되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 3배 줌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3배 줌에서 좀 잡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짐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니 삼각대 손으로 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캐더크라고 약간 무릎 정도 낮추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이제 구명 튜브는 포커싱이 좀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꽤나 매끄럽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3배 줌에서 오는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원근감이 좀 다르죠. 광각은 되게 광활해 보이고 이 망원에서 오는 또 느낌이 되게 다른데 이걸 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들어가려나? 자, 이 정도 거리에서도 배경 흐림이 다 표현이 되는데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잘 활용하면 괜찮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공간감 표현이 어떻게 되지? 이야, 저 가운데를 지금 여기를 AF 잡은 거거든요. 여기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수풀이 흐려졌어. 그리고 이게 짐벌처럼 손떨방을 너무 잘 잡아주니까 이 무빙에서의 엄청난 장점이 보이거든요. 야,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거. 자, 남산 맞췄다가 앞에 맞췄다가 남산 맞췄다가 이 포커싱 이동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매뉴얼로 잡는 것 같아. 자, 지금 인물 모드로 촬영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풀 나뭇잎 뭔가 되게 피사체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건 잘 못 잡아. 자, 이 정도 지금 잡고 있나요? 난간이 잡혀 있나? 오, 이 정도면은 난간은 꽤 잘 표현된 것 같죠? 이 정도까지는 표현이 되나 보네. 이 정도 난간은 그래도 꽤 잘 표현이 되죠.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데. 자, 나무 찍어 보겠습니다. 나무. 오,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오, 입체감 있어. 입체감 있어. 자, 지금 배경 흐림 정도를 많이 눈에 띄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불안전한 게 좀 더 눈에 띄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되게 입체감 있죠, 여러분들. 자, 와, 입체감 있어. 입체감 있어. 저 뒤에 돌 AF를, 자, 뒤에를 잡았더니 여기가 흐려져 있죠. 그죠? 뒤에 또 흐려져 있고 중앙에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 1080으로 저 사실 되게 실망했거든요. 아,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시네마틱 모드 했는데 1080이야 에이 했었는데 써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오늘 날씨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헤이즈가 끼어 있는 상태여서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막 쨍하거나 이러진 않고 저쪽에 건물들이 좀 있는 데가 살짝 뿌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의 화질은 뭐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이고요. 자, 갤럭시가 잘하는 거죠. 사진 쪽에서는 그래도 화소도 높고 센서도 크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을 보여주는데 사진 촬영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광각부터 한번, 화각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13 프로에서 새로운 모습은 이전 아이폰 기종들에 비해 조금 차갑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S21 울트라의 경우는 다소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고요. 자세히 봤는데요, 13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해 보입니다. 13 프로 초광각 카메라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광각을 한번 가볼게요. 화각은 거의 비슷한 듯한데 울트라가 조금 더 화각이 좀 넓지 않나 싶어요. 이쪽에 나무가 좀 보이네요. 자, 울트라 일단 기본 모드 1억 800만 화소는 줌까지 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야외라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울트라가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13%가 여전히 좀 더 따뜻한 컬러를 보여주고요. 묘사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네요.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3배 줌이 추가가 됐어요. 맥스가 2.5배 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3배 줌이 되게 반갑습니다. 이제 갤럭시도 갤럭시 S21 울트라도 3배 줌이 있는데요. 약간의 화각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3배 망원입니다. 여전히 색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13%가 약간 더 당겨집니다. 확대해서 봤는데요. 3배 망원에서는 화질은 13%가 좀 더 우수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에 3배 줌 들어간 거는 되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가 또 잘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남산타워를 잘 보이게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아이폰도 10배 줌 한번 해볼까요? 디지털 줌이 15배 줌으로 늘어났네. 자, 10배 줌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0배 줌인데 화각이 많이 다른데요? 비슷하게 한번 당겨서 해볼게요. 자, 피사체 사이즈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그냥 얼추 비슷하게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9배 줌이랑 거의 비슷하네 아이폰에. 광학 10배인 울트라가 확연히 화질이 좋아 보입니다. 디지털 줌인 13%는 이미지가 많이 뭉개지는 것이 보이네요. 자세히 봤을 때 차이는 더 확연해집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의 최대 줌인 15배 줌, 그리고 갤럭시도 얼추 비슷하게 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울트라는 망원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S21 울트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갤럭시의 자랑 1억 800만 화소. 하지만 야간에는 화질이 0. 그렇습니다. 12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입니다. 1차로 당겨봤는데요. 벌써부터 화질 차이가 보입니다. 광량이 좋을 때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는 상당합니다. 한 번 더 당겨봤는데요. 차이를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광일 때 사진 촬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잡음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광각일 때입니다. 먼저 좀 미리 알아두실 건 아이폰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HDR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와 결과물이 큰 차이가 없는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이 아마 빵 뚫려 있지만 이게 촬영이 되고 나면 좀 결과물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 말씀드립니다. AP가 파워가 좋아가지고 아이폰은 상시 HDR을 반영을 해주네요. 광각! 두 기종의 노출을 잡는 기준이 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13%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가능한 비슷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듯 보이고, 울트라는 좀 더 밝게 노출을 잡아 어두운 피사체를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울트라의 경우 좀 더 자연스러운 촬영을 위해서는 노출값을 조금 낮춰 찍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방금 초광각 찍었고요. 광각. 광각에서는 각 제조사의 특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역광에서는 13% 쪽이 이미지가 좀 더 차갑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배 줌, 둘 다에 3배 줌이 있네 이제. 3배 줌은 좀 앞으로 가서 3배 줌 찰칵. 3배 줌에서는 울트라에서 색수차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해볼 겁니다. 둘 다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겠고요. 어느 정도의 화질을 볼 수 있을 건데, 갤럭시 손떨방의 장점은 뭐냐면, 차가 지나가고 이야기를 할게요. 갤럭시 스마트폰 손떨방의 장점은 직선으로 이렇게 쭉 앞으로 갈 때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거. 요런 게 갤럭시 스마트폰 손떨방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폰이 지금 조금 더 손떨림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확실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들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폰의 장점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면 그게 되게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갤럭시는 갑자기 이렇게 훅 방향 전환되는 느낌인데, 아이폰은 짐볼 들고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좀 영상으로 표현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짐벌처럼 들고 찍는다 했을 때 되게 매끄러워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광 상황인데 어떤가요? 역광에서 지금 얼굴도 타고 있고 눈뽕. 아무튼 자, 이번에는 13 프로에서도 바디 손떨방이 들어갔죠. 렌 센서 시프트식 이렇게 들어가서 손떨방을 되게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선거리로만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화질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3배 줌으로 가볼게요. 자, 3배 줌 이런 거는 찍을 때 이 나무를 찍는다고 했을 때 여기와 뒤에 배경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면과 뒤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자, 패럴렉스 효과, 이런 걸 찍었을 때 어떤 게 더 예쁘게 나올 것인가. 자, 이런 거 딱 찍을 때 방금 같은 무빙을 하면 되게 3차원으로 보여지거든요. 입체적으로 아이폰이 이런 걸 표현을 되게 잘해. 왜? 손떨방을 엄청 잘 잡거든요. 자, 3배 줌 망원일 때 카메라 무빙, 이런 거 표현이 되게 잘 된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밝아요. 아이폰이 이런 게 야외 촬영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HDR 끈 상태고요. 그냥 둘 다 최대 밝기인데 야외에서 시인성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아이폰에는 없는 10배 줌. 10배 줌일 때는 손떨방이 엄청 보일 거거든요. 이건 굳이 손떨방 테스트를 하진 않겠고요. 핸드헬드시 촬영 정도로 할게요. 여기서 이걸 움직이면서 찍는 거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리뷰이기 때문에 핸드헬드 때만 잘 찍혀도 이거는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자, 10배 줌, 갤럭시 10배 줌에서 핸드헬드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10배 줌. 자, 이번에는 4K 60프레임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4K 60의 경우 아이폰은 4K 30이나 60이나 화질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화질 차이가 좀 있고 손떨림도 약간의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미리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경우 10배 줌 4K 60프레임 핸드헬드 촬영입니다. 핸드헬드만 잘 나오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 상태에서는 무빙을 주지 않겠습니다. 와, 나뭇잎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네. 멋있죠? 그 폰카가 이제 배경 흐름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자, 4K 60입니다.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죠. 화면이 엄청 매끄러워졌을 건데 이 상태에서 이거 손떨림 보정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패럴렉스 효과, 오빗이죠. 오빗. 딱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자, 정지했을 때 일단 화질도 볼 텐데 갤럭시 S21 울트라 60프레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아쉬운 거는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이나 화질 차이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로도 찍어 볼게요. 역광을 한번 볼까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도 엄청나게 넓어졌죠. 60프레임일 때의 장면, 무빙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오케이, 60프레임 촬영해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0프레임에서 아이폰은 화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30이나. 하지만 갤럭시는 좀 그런 게 생긴답니다. 자, 초광각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역광이고요. 지금 골든아워가 시작됐어요. 모든 게 금빛이죠. 여러분들 촬영할 때 시간만 잘 잡으셔도, 날짜만 잘 잡아도 촬영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4K 60프레임일 때 초광각에 손떨림 보정 및 화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쭉 한번 걸어가 볼게요. 저쪽의 풍경은 또 어떨 것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건데 고스트 궁금하잖아요. 고스트 지금 역광이라서 초광각에서는 갤럭시만 좀 있는 거 같죠. 여기 요거 왜 아이폰이 안 보이지? 아이폰은 초광각 렌즈가 좀 좋아졌나봐요. 야간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광각으로 갔어요. 광각은 둘 다 있어요. 와, 되게 진하다. 아이폰 요거 거슬려. 이 뭐야 이게. 자, 아이폰이 광각에서는 좀 더 심해요. 초광각에서는 뭔가 좀 좋아졌죠. 분명히 아까 아이폰에서. 근데 요거. 자, 3배줌 한번 가보겠습니다. 3배줌 플레이어가, 자, 여기 아이폰 플레이어 보이죠? 갤럭시도 여기 보여요. 플레이어 둘 다 있는데 망원. 자, 10배줌은 이거 플레이어를 어떻게 찾지? 있다 그죠? 있긴 있어요. 자, 요정도 고스트 플레이어 테스트 해봤습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한 1cm? 렌즈부터 한 1cm? 이 꽃이 꽤 커 보이죠, 여러분들? 아이폰 렌즈보다 작은 꽃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갤럭시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꽃을. 자, 갤럭시 초광각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사가 됩니다. 야, 접사기는 기가 막히네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둘 다 초광각 카메라에서 접사가 가능한데 13 프로 쪽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F도 13 프로 쪽이 좀 더 잘 잡아줬고요.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미지 품질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아이폰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뭔가 딱 바뀌었죠. 마크로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 안에 들어오면 알아서 렌즈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좀 광각에서 가까이 들이댔더니 알아서 지금 초광각으로 또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셀피 동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둘 다 4K 60으로 그냥 찍었어요. 지금 순광으로 찍고 있어요. 햇빛이 저쪽에 있어서 눈이 좀 많이 아픈데 4K 60일 때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손떨방도 어떻게 잘 찍히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셋업하고 있는지 몸에 그림자로 보이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셀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광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역광 영상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얼굴을 베이스로 노출을 좀 잡아주는 것 같죠? 얼굴이 환해지니까 여기가 다 하얗게 탔는데 갤럭시는 그냥 전체적인 노출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인물 모드가 시네마틱 모드가 되네요. 갤럭시는 인물 모드, 그 다음에 어쨌든 배경 그림 정도를 좀 봐주시고요. 근데 역광에서는 또 아이폰이 괜찮네. 오, 손이 있으니까 얼굴이 흐려져 있어. 오. 갤럭시 되나? 갤럭시도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갤럭시도 손 잡아주네요. 오. 아이폰이 예쁘게 되죠, 이렇게. 제 얼굴이 흐려져 있는 거 신기하네, 이게. 이야. 자, 이번에는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폰부터 찰칵. 자, 화각 그대로. 갤럭시는 또 4천만 화소 찍을 수 있어요. 4천만부터 찍어 볼게요. 이 정도면 되나? 찰칵. 인물 역광 촬영 시 13 프로가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꽤나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로 컬러를 살려줬고요. 울트라의 경우 4천만 화소 사진 촬영이 가능해 묘사력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화질로도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울트라 일반 화질입니다. 분위기는 그대로입니다. 요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순광일 때 찰칵. 순광에서는 둘이 꽤 비슷한 분위기로 촬영이 됐습니다. 울트라 쪽이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인물 모드
아이폰부터 약간 빛이 저한테 45도로 떨어지게 찍어볼게요. 잘 못 찍습니다. 차가. 두 기종이 분위기가 꽤 비슷하나 울트라에서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는 파이프가 잔뜩 있어요.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물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이폰부터 요거와 아주 흡사한 구도로 갤럭시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찰칵. 광각 카메라에서는 다양한 경우에서 촬영해봤지만 13 프로 쪽이 배경 흐림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3배 줌일 때 인물 모드를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눈에 딱 띄는 구조물이 있어서 이거 한번 찰칵. 아이폰도 찰칵. 3배 망원 인물 모드에서는 반대로 울트라 쪽이 테두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야간 모드가 활성화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아이폰의 경우는 더 많은 사진을 합성해 사진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인 디퓨전이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초광각 사진부터 봤는데요. 같은 장면이지만 분위기가 꽤 다르죠. 자세히 보면 HDR이 울트라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품질도 울트라가 더 좋아 보였네요. 광각일 때 사진입니다. 울트라가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더 많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13 프로가 품질도 더 좋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망원 촬영을 진행해 볼 텐데요. 광량 차이가 꽤 큰 상황인데 안과 밖을 둘 다 잘 표현해 줍니다. 망원에서도 울트라에서 살짝 붉은기가 보입니다. 자세히 봤는데요. 품질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촬영할 때 13 프로는 밖에 초점을, 울트라는 안쪽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네요. 울트라의 10배 줌인데요. 10배 망원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1억 800만 화소입니다. 1억 800만 화소의 경우 데이터량 때문에 HDR이 약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쪽이 하얗게 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확대해봤는데요. 디퓨전이 활성화된 13 프로 쪽이 이미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광량이 풍부할 때 1억 800만 화소는 상당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저조도에서는 취약한 것이 확인됩니다. 타임랩스의 경우 각자 스마트폰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트라의 경우 다양한 배속을 정할 수 있고 초광각과 광각에서 4K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망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영상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소 좁아 보입니다. 13 프로의 경우는 모든 카메라에서 타임랩스가 가능하고 촬영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길이가 저장됩니다. 쉽게 말해 촬영이 쉽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로 촬영되기 때문에 저조도의 장점을 보입니다. 다만 1080p로 촬영된다는 것이 꽤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두 대의 스마트폰을 하나의 FPV 드론에 올렸습니다. 봉터에 나와서 날릴 건데 아마 한 대만 붙여 날리는 것보다 이렇게 두 대를 붙였기 때문에 뭔가 더 진동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 어쨌든 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노출 고정했고요. 둘 다 녹화 버튼 눌렀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FPV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짧게만 담아봤습니다. 스마트폰 두 대를 한 번에 올려 촬영했기 때문에 드론에 꽤 많은 진동이 발생했는데요. 그 진동 때문에 울트라에서는 AF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계속해서 핀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13 프로는 꽤나 안정적인 영상이 담기는 것을 보며 13 프로의 손떨림 보정 성능이 우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 위에다 착륙까지 했고요. 와, 이번에 참 촬영할 게 많아서 좀 빡센데 어쨌든 한번 셀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야간 모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아이폰은 야간 모드가 1초만 뜨는군요. 최대 2초, 3초 뜨는데 1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크. 오케이. 야간 셀피는 두 기종 모두 기분 좋은 결과물을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셀피에서 지나친 화질 개선은 오히려 반감이 생기네요. 셀피는 일반 모드로 찍읍시다. 자, 뭐 오늘 수원에 최근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봅니다. 이런 게 보이는데
자, 인물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갤럭시로 먼저 찰칵.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인물 모드 찰칵. 울트라에서는 인물 모드에서는 야간 모드가 작동됩니다. 그러나 같은 광량임에도 옷에 노이즈가 꽤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얼굴 쪽은 울트라가 확실히 이미지가 깨끗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셀피 카메라 테스트입니다. 지금 되게 잘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있는 밝은 곳에서는 야간에서도 뭐 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꽤 괜찮게 영상이 나오겠죠. 빛이 이렇게 있을 때 셀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점점 어두운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빛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제 얼굴로 거의 떨어지는 게 없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자, 인물 모드 동영상, 그리고 아이폰은 시네마틱 동영상인데요. 시네마틱 모드인데, 이게 시네마틱 모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렇게 광량이 좀 부족할 때는 빛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지금처럼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곳으로 가면은 이 효과가 사라지더라고요. 여기도 배경 흐림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광량에서는. 그래도 갤럭시는 뭐 정확도가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꽤 어두운 상황에서도 인물 모드가 되고, 지금 아이폰은 인물 모드가 사라졌습니다. 시네마틱 모드가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좀 환한 쪽으로 가보면 빛이 더 필요하다고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보이는데, 이렇게 시네마틱 모드가 다시 적용이 되죠. 자, 이런 기둥 옆에 서면 어떻게 될까? 기둥 옆에 서면 일단은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인물만 빼고 다 뭉개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뿌옇게 만드는 게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물을 선명하게 하면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이 기둥도 선명하게 나오네요. 피사체도 잘 시네마틱 모드가 적용이 되고 있죠. 오케이, 뭐 이런 느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화면 캡처를 안 하고 있어서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상단에 얼굴을 인식시켜 주세요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물 동영상, 그러니까 인물만 눕기를 따는 겁니다. 여기는 선명하고 위로 갈수록 흐려지죠. 그리고 손이 앞에 있으니까 손도 흐려져요. 손이 앞에 나타나니까 손을 잡고 다시 기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야밤에도 어느 정도 빛이 있으면 꽤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자물쇠만 선명하고 나머지가 흐리죠. 자, 뒤를 딱 터치를 해주면 자물쇠가 흐려지고 배경이 선명해지고, 지금 제가 터치해서 포커스를 이동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야간을 한번 촬영해 볼 겁니다. 야간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 이쪽을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 야간 모드가 활성화된 것 같진 않아요. 자동으로 하면 그냥 일반으로 찍힐 것 같고, 갤럭시도 일반인데 한번 촬영을 해보죠. 갤럭시가 좀 노출이 높은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울트라는 확실히 노출을 약간 낮춰주는 게 이미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이폰도 조금 더 낮춰 찍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요. 두 기기의 이미지 품질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부 쪽을 보면 아이폰이 좀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렌즈 밝기가 더 올라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둘 다 일반 모드로 찍히게 됐고요. 이쪽을 돌아보니까 아이폰이 이제 야간 모드 활성화가 되네요. 그럼 갤럭시도 야간 모드를 한번 켜볼까요?
자, 갤럭시 같은 경우 야간 모드가 5초가 떴고요. 아이폰은 2초거든요. 공평하게 똑같이는 안 되니까 3초, 5초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울트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살짝 과노출로 촬영되는 것이 보입니다. 13 프로에서 야간 모드의 경우 채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 또 확인되네요. 야간 모드 품질의 경우 울트라가 더 좋아 보였는데요. 13 프로의 경우 장노출 3초인 점도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광각으로 했어요. 광각으로 했고 자동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하니까 1초가 나오는데 갤럭시를 야간 모드로 하면 2초가 나오는군요. 1초, 2초니까 요거는 그냥 이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찰칵. 오케이. 13 프로 HDR의 경우 피사체 하나하나 다르게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더 선명해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 노출이 더 짧게 촬영된 13 프로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울트라의 경우 다소 물이 빠진 듯한 모습이죠. 자, 이쪽으로 돌리면 아이폰은 야간 모드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일반 모드로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갤럭시가 좀 과노출인 것 같아서 살짝 노출을 낮추고, 이번 13 프로의 경우 12 프로 맥스보다도 광각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더 커졌습니다. 렌즈도 더 밝아졌는데요. 야간 품질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울트라가 센서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조도에서 13 프로가 더 괜찮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는 1억 800만 화소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찍어 볼게요. 노출을 좀 낮추고 자연스럽게 찰칵. 1억 800만 화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당겨봤는데요. 이 정도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당겨봤는데요. 이 정도 광량에서는 1억 800만 화소의 묘사력을 따라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1억 800만도 야간이 있나? 1억 800만은 야간이 없군요. 자, 3배 줌을 한번 가볼게요. 3배 줌인데 뭐 아이폰도 딱히 야간 모드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갤럭시는 노출을 좀 낮출 때가 약간 정노출인 것 같아서 약간씩 낮추고 찍어 볼게요. 망원입니다. 디스플레이에만 의존해서 노출을 잡았더니 울트라가 약간 노출 언더로 촬영됐습니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와 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3배 망원의 묘사력은 두 기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돌아보면 오케이, 아이폰은 2초가 뜨네요. 2초. 5초 뜨니까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폰 최대하니까 막 너무 많이 늘어난다. 좀만 그냥 자동 2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벼보자 한번. 이번에는 노출 보정 없이 바로 야간 모드를 촬영했습니다. 울트라 쪽에서 나뭇잎이 더 잘 표현됐습니다. 줌인해보면 묘사력 자체는 두 기종이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는 또 10배 줌이 있죠. 야간 모드가 5초가 뜨는군요. 아이폰은 그냥 찍어보자. 야간에서 10배 줌도 이 정도 손떨림을 잡아주네요. 인물 사진 찍어볼 건데요. 요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찰칵. 자, 이것과 같은 구도로 비슷하게 해서 찰칵. 주간처럼 야간 인물 모드는 비슷한 결과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광각에서는 13 프로가 테두리를 더 잘 잡아줬습니다. 둘 다 똑같이 3배 줌으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찰칵. 구도를 잡아서 3배 줌에서는 주간처럼 울트라가 테두리를 더 잘 표현해줬네요. 자, 지금부터는 초광각 4K 30프레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일단은 안정적인 걸음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볼게요. 지금 굉장히 어두운 바닥 쪽을 한번 촬영해 보고 있는데요. 요즘 보도블록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아이폰 쪽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죠. 향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광각에서. 자, 그리고 광각 카메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에서 보이는 건 둘 다 광각은 야간에서도 꽤나 잘 찍힌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일단 유독 아이폰에서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이쪽 하늘 보면, 이쪽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글지글한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이제 일단은 매끈하고, 지금 이런 좀 골목길로 더 들어가 볼게요. 더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이런 벽돌,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알 수가 있죠. 아이폰 쪽이랑 갤럭시 쪽이랑. 자, 3배 줌 동영상으로 왔어요. 플레어와 고스트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건 아이폰 쪽에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영역이 넓죠. 이렇게 해서 벽돌 쪽, 벽돌 담벼락 디테일 좀 보시고, 나무 쪽도 한번 보면 대충 아이폰이 더 잘 보이죠? 영상은 확실히 아이폰이 유리합니다. 이런 쪽 보면 아이폰이 더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60프레임 촬영해보고 있는데요. 좀 저조도 쪽으로 한번 비춰보면 느낌 차이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갤럭시 쪽이 좀 색이 많이 틀어진 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 4K 60일 광각 카메라입니다. 자, 일단 고스트가 아이폰에서 좀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런 방사형으로 빛이 또 번져나가는 게 또 있어요. 저런 현상이 전에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일로 와봐.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조도 테스트. 자, 둘 다 4K 60프레임인데 저기 되게 예쁜 조명의 스튜디오 간판이 있어서 한번 저기 촬영해보고 있어요. 일단은 야간 촬영에서 망원에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아이폰은 놀라울 정도로 조명을 진짜 깔끔하게 살려주는데, 갤럭시의 10배 줌과 아이폰의 3배 줌도 한번 볼게요. 자, 10배 줌은 60프레임일 때 좀 화질이 많이 뭉개지는 것 같고, 아이폰 한번 당겨볼까요? 아이폰 디지털 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광학과 디지털이 비슷하게 화질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8K와 아이폰의 4K를 보고 있습니다. 와이드인데요. 대충 비슷하게 한번 당겨볼까요? 한 1.6배쯤 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13%의 4K를 1.6배 크롭한 거랑, 한 2.7K 되겠다 그러면, 하여튼 많이 크롭한 거랑 갤럭시 S21의 8K가 이렇게 저조도일 때는 화질이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데? 자, 화면 녹화 눌렀고 갤럭시를 먼저 누르고, 광해가 아주 적은 연천 어딘가로 괴짜TV와 함께 출사를 갔습니다. 13%와 울트라로 천체의 로우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13%가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어두워도 촬영 시 어느 정도 피사체가 보인다는 것, 그리고 알아서 찍어준다는 것이고요. 울트라의 경우 세부 조정이 가능하고 결과물이 좀 더 만지기 좋다는 것입니다. 3, 2, 1, 땡 됐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분위기가 꽤 다른데요. 아이폰은 어느 정도 자동 보정 기능이 들어간 로우 결과물을 보여주고, 갤럭시는 말 그대로 로우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보정을 해보면 꽤나 비슷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카메라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런 재미있는 연출도 폰카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심야에도 AF를 잘 잡아줘 두 기종 모두 이 부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사진과 관련해서 괴짜TV가 더 자세한 내용 다뤄줄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거의 40분 정도의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의 카메라 비교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13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폰의 경우는 단순히 이 광학적이나 어떤 센서의 부분 말고도 AP의 그 굉장한 파워, 그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강력한 AP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을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드웨어적으로도 꽤나 향상이 있었어요. 초광각 카메라에 렌즈가 밝아졌고, 광각 카메라는 13 프로 맥스보다도 13 프로 맥스래 12 프로 맥스보다도 이 13 프로의 카메라가 더 커졌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의 카메라 스펙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망원의 경우는 인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85mm 화각에 꽤나 가까운 77mm가 또 탑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더 강력해진 AP 파워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훌륭한 그런 품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괜찮았던 AP의 파워에 하드웨어적으로 향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아이폰의 카메라의 장점은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뛰어나지만 최고 수준은 아니에요. 꽤나 준수한 사진 결과물들을 내주는데, 그런 반면에 영상에 있어서는 이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성능이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게다가 AP의 파워를 정말 갈아 넣어서 되게 재미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가미가 된 그 시네마틱 모드, 이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뭔가 미래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절대 미러리스 수준까지 쫓아오진 못하지만 이 정도 화면에서 내가 촬영한 결과물을 즐기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영상을 보고 즐기고 소비하기에는 상당히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시네마틱 모드가 이게 뭔가 이 스마트폰에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조금씩 꿈꿔봤던 그런 미래로 가는 어떤 그런 발전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상당히 쓸만했고, 특히나 저는 첫 발표에서 1080p까지만 촬영된다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실제로 막상 촬영해보니까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폰 13 프로의 결과물들을 상업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한 유튜브 내에서 사용한다거나 제가 취미로 활용할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후에 4K가 되고 4K 60프레임까지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지만 첫 번째 소개된 새로운 기능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한번 내려보면 아이폰 13 프로의 사진 성능은 준수하다,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하지만 최고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영상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상에 있어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스마트폰을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간혹 이제 구글 픽셀에 대한 그런 굉장히 뭔가 판타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스마트폰 카메라는 픽셀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안 써본 여러 가지 해외에서 출시되는 폰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폰들은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뛰어난 면들이 있는 스마트폰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특히나 영상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뛰어난 AP와 더불어 하드웨어적으로도 되게 많이 채워졌어요. 그런 이유로 그 이전에 어떤 아이폰보다 정말 결과물이 되게 좋다, 특히나 영상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거듭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스마트폰 이 범위 내에서지 미러리스 카메라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운드, 이게 장르라기보다는 체급이 다른 거잖아요. 그 범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S21 울트라와 관련된 걸 사실 좀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좋은 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사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탑 티어에 들어가 있죠. 이 갤럭시 S21 울트라가. 왜냐하면 굉장히 큰 센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줌 카메라도, 카메라가 2개나 들어있잖아요. 3배 줌과 10배 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에서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진은 주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결과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1억 800만 화소라는 게 되게 양날의 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광에서 광량이 충분할 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내어주지만 반면에 저조도로 가면 화질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1억 800만 화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뭔가 1억 800만 화소만 딱 찍었을 때 좋지 이걸 뭔가 좀 더 잘 활용했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연장선에서 보면 AP가 좋아져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조도로 가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영상에서도 특히나 이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품질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부분에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주광에서는 확실히 S21 울트라가 뛰어난데 이미지는 막 좀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그 1억 800만 화소의 뭐 노나 비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픽셀들을 결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내어주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채택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보는 장점은 주광에서의 사진과 망원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 눈으로 봤을 때 그 엄청난 스펙이 실제로 결과물에서는 와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만드는 그 카메라 비교 영상을 가장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게 사실은 삼성이더라고요. 그게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누가 제일 열심히 봐주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게도 그 삼성의 어떤 부서들 뭐 부품 회사들 이런 데가 저의 영상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고 있다는 걸 제가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비교를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이 스마트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그래도 보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2억 화소짜리 센서와 5천만 화소짜리 센서가 또 아이소셀 그 새로운 센서들이 또 발표가 됐던데 개인적인 바람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아예 사진 특화 기기 해서 2억 화소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사진도 물론 고화소로 찍지만 영상에 굉장히 특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센서는 더 5천만 화소짜리 센서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고화소의 장점이 있고 저화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영상에서는 5천만 화소짜리가 더 픽셀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니까 4K 120 뭐 이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4K 120도 처리하려면 결국은 AP 성능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기종에서는 더 나아진 AP와 2억 화소짜리와 5천만 화소짜리가 같이 들어가서 막 그게 센서가 다 들어간 그 플래그십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2천만 화소짜리가 들어간 거 하나 5천만 화소짜리 해서 뭔가 영상 특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싶어요. 뭐 왜냐면은 삼성에서도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뭐 2억 화소 이런 게 마케팅하기에는 좋은 숫자잖아요. 뭐 세계 최초 스마트폰 2억 화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실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5천만 화소짜리 센서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더 뛰어난 어떤 그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까지 가미가 되면 뭔가 이렇게 주간에서도 잘 나오고 뭐 저조도에서도 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스마트폰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 주광에서와 이 야간에서의 그 품질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의 품질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아져 있는 그런 게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마무리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이 말을 하면서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일부러 대본을 좀 안 쓰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말 제 느낌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래야 뭔가 더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뒤에는 좀 편집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지표도 있고 뭐 제가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경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3 프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좋아졌고 되게 재미있는 기능, 정말 재미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서 정말 카메라로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잖아. 근데 점점 요새는 카메라에 스마트폰이 얹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자랑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은 자, 아이폰 13 프로를 좀 쉽게 정리하면 사진은 꽤 준수하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결과물을 내주고 영상은 정말 경쟁할 자가 없다. 탑 티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21 울트라의 경우는 최고 화질은 정말 독보적인 수준이다.
광량이 풍부할 때의 그 최고 화질은 최고인데 말 그대로 조도가 어두워질수록 저조도일수록 되게 약점이 많아지는 그런 S21 울트라인데 뭔가 이후에 AP 성능과 그리고 센서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좀 더 새로운 그런 시도로 한번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이후에 사실 4K 120 그 영상 촬영만 들어가도 저는 되게 막 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더 길어지는 것 같으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긴 영상 봐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 부분 특히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분명히 영상에 이제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면들이 있을 텐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들로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